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하드 이슈 김정은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6월 17일 데일리 하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소비 지표가 되살아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5월 소매 판매 지표의 호조입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전 발표된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미 상무부에서는 5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7.7% 급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7.7%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의류 판매점 판매가 188%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인들의 소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가 커졌다는 점에서 미국 경기가 바닥을 찍은 뒤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매 판매 발표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사상 최대 증가임을 강조하면서 증시와 일자리의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4%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 2.6%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소비와 비교해보면 산업 생산 활동 반등 속도는 다소 느린 셈입니다. 이렇게 경제 재개와 더불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날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미 증시 이슈인 덱사메타손 치료제입니다. 주로 염증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제너릭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이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춰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덱사메타손을 투여한 경우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는 환자 사망 위험은 28%에서 40%, 기타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 사망 위험은 20%에서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0명 중 19명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호전이 됐고요. 병원에 입원한 2,000명도 대부분 산소호흡기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완치가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덱사메타손은 영국에서 5파운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7,6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치료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이 될 가능성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교통부가 추진 중인 이 계획에는 도로나 교량과 같은 전통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5G 무선통신 인프라와 교외 광대역 통신망 구축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전해지면서 고스란히 국내 5G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주요국의 재정통화당국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기대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4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2133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코스피보다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물린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모든 상장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통해 증권 관련 세제를 양도세 확대와 거래세 축소로 바꿔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현행 방식의 증권거래세는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후진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상장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이 유가증권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이 강도 높은 양도세 전면 도입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도세가 없다는 점은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에 비해 국내 주식 투자의 유일한 장점이었지만요.
이마저 사라지게 되면 이 국내 증시가 부진할 때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이탈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과세 방안을 놓고 아직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안이 나온다고 해도 약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인 만큼 여론 수렴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진통과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CM 생명과학입니다. SCM 생명과학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첫날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지난 2014년에 설립된 의약품 제조업체로 층분리 배양법 기반의 줄기세포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등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을 주력 사업 분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층분리 배양법은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고순도의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배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효능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치료 비용이 높은 기존 줄기세포 치료제의 한계를 혁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어서 SCM 생명과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설명드릴게요. 먼저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의 급성 췌장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간 경변 등과 같은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는 전이성 신장암 치료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증 급성 췌장암 신약물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는데요. 다케다 제약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약물 중에 현재 임상 1상에 들어간 약품이 SCM 생명과학의 경쟁 약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SCM 생명과학 역시 코로나19와 폐혈증을 비롯한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임상 중인 동결형 줄기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으로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CM 생명과학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을 한 결과 10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공모가 역시 밴드 상단인 17,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장이 시작되고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2배가량 높은 29,5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오늘의 고가인 36,900원을 기록하며 최고 25%까지 상승했습니다. 향후에는 뇌졸중과 파킨슨병,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뇌신경계 질환으로도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기업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방산주입니다. 남북 간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이 남북 관계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협주들은 하락을 하는 반면에 방위산업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북 전단지와 관련한 이슈로 북한은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또 소통 창구를 닫으면서 남북 간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지난 9일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이후에 남북 연락 채널을 차단하는 등 대남 공세를 이어왔는데요. 결국 북한에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도발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총 3번의 폭파가 있었죠. 2008년에는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고요. 2018년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었지만 이번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군사적인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방적인 폭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창을 닫지 말자고 의사를 전달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요. 단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청와대 측에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의 6.15 담화에 대해서 북한의 김여정은 굉장히 무례한 어조로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무례한 어조, 몰상식한 행위라며 김 부부장을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북측의 비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것과는
기류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를 예고한 데 이어서 실제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에 북한 관련 테마주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인드F와 아난티, 신원, 한창 등 일제히 8%가량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가 방위에 사용되고 있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방산주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스페코는 23%, 솔트웩스는 13%, 한화 에어로프세이스는 10%가량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북 관련 이슈는 북한의 관계와 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SCM 생명과학과 방산주 소식 전해드렸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